안녕하세요. 책 읽어주고 싶은 여자 지은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라는 책입니다. 저는 정말 책을 안 읽는 사람인데요.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뜬 영상을 보고 이렇게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의 영상을 보고 책을 읽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이 글배우.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해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없을까봐 판단하고 자꾸 포기하는 습관과 지금 눈앞에 놓여진 것들에 소홀하고 과거와 미래만 생각하느라 인생의 시간을 계속 쓰는 일들.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가 힘들어도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워하며 살아왔던 일.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이유는 과거의 부모님의 눈치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자라왔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가 크거나 아니면 부모님 한 분이 매우 엄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만 칭찬을 받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거나 집안 분위기나 형평상 내가 아이인데도 보살핌을 받기보다는 빨리 스스로 잘해내고 어른이 되었어야 했다면 그럼 커서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타인에게 잘 보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듭니다. 문을 닫고 와야겠습니다. 문 닫고. 타인을 의식해 지나치게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릴 때 내가 필요했고 받고 싶었던 배려와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계속 스스로 해냈어야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커서도 타인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고 힘든 걸 잘 말하지 못하고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 쓰고 배려합니다. 이런 스스로의 모습에 지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서운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민하게 배려하는 만큼 상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주위 사람들에게 서운한 게 많다면 내가 지쳐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타인만을 향한 배려에서 잠시 멈춰 지친 내 마음을 배려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지금은 내가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혼자 있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애쓸 여력이 없어서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를 맞춰주다 보면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면 충분히 혼자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로 지쳤다면 아주 오랫동안 외로울 정도로 혼자가 되어보세요. 그럼 두 가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혼자가 될수록 점점 보고 싶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고 만나지 않을수록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인생에서 우린 때로는 혼자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시간도 참 좋은데 혼자 있을 때도 자신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의욕이 안 나고 공허하고 외롭고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항상 밝으려 하고 힘든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자책을 많이 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지나치게 많이 혼자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요즘 짜증을 많이 낸다면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위의 문제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존감이 낮아지면 왜 위의 상황으로 힘들게 되는지,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존감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낮다는 건 나와 내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나와 내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정도로 인간관계, 일, 연애, 하고자 하는 일 등 내 삶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아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진짜 어렵게 구한 신발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누군가 내 신발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뭐야?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 이 신발이 얼마나 내가 어렵게 구한 거고 좋은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 연예인에 대해 누가 안 좋게 말하면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 우리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이면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대상을 뭐라고 하는 언어나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누가 안 좋게 얘기하면 튕겨내야지 하고 튕겨내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 그럼 내가 그 신발을 이제 신고 나갈 때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게 코디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잘 보이게 코디할까요? 최대한 잘 보이게 코디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바지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고 있는 그대로. 당당해지는 거죠. 그 바지와 함께하면 내가 좋아하는 신발과 함께하면 내가 많이 좋아하는 대상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째, 누군가 그 대상을 안 좋게 얘기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기보다는 내 생각을 지켜낼 힘과 그 말을 튕겨낼 힘이 생기고 그 대상을 사람들에게 감추기보다는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싫어하는 신발이에요. 신발에 구멍이 났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 신발의 구멍을 누가 작게만 얘기해도 나는 굉장히 크게 들릴 거예요. 그냥 구멍을 작게 뭐라고 얘기해도 크게 들리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도 안 좋은 것이니까. 신발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 크게 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것을 감추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항상 위축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 신발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신발을 어떻게 볼까?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최대한 신발을 감추려 하거나 잘 안 보여주려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신발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매일 신어야 하는 신발을 감춘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매일 신경 써야 할 일이고 피곤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감추고 신경 쓰는 게 힘든데 누가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면 내 신발을 좋게 봐주는 것 같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내 신발을 안 좋게 보는 말을 듣거나 시선을 받으면 기분이 금세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타인의 시선과 언어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같은 얘기지만 나의 하루의 감정이 타인의 시선과 언어로 결정되니 나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계속 맞춰주게 됩니다. 왜냐면 나는 부정적인 시선과 언어가 크게 받아들여지고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나는 내가 힘든 걸 알아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면 말했다가 아무도 몰라주거나 말한 것에 대해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 느껴지면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신발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상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알아줄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연인, 정말 친한 친구나 제일 편한 사람. 하지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동안 타인으로 인해 쌓인 화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저 잠시 머리를 좀 묶을게요. 거슬리네요. 너무 간지럽습니다. 귤로 받침을 해놓고 내 머리 좋다. 일단은 머리를 묶고 집게를 꺾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완벽해. 자. 어디까지 읽었지? 하지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동안 타인으로 인해 쌓인 화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사실 그들이 많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꼭 자책하게 되어 힘듭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할 때 못 내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잘 못 보여주니까 화를 안 내야 할 때 내게 되고 반복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게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주위에 사람은 있는데 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얘기하지 못해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외롭고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많이 해 나를 좋게 보게 하기 위해 누군가 나를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점점 공허함에 무섭고 지칩니다. 그럼 이제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가 편할 수 있지만 계속 혼자가 되면 계속 혼자여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온 에너지를 여기에 쓰느라 지치고 매일 피곤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도 요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주변에 뭐 친구가 많은 건 아닌데 혼자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막 싫어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가끔은 정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게 쉽진 않으니 귤을 하나 먹어도 될까요? 귤이 먹고 싶네요. 귤 하나만 먹을까요? 귤 이렇게 해도 되나? 귤 아주 맛있게 생겼죠. 이게 밀감입니다. 밀감. 오늘 책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과일 거기 파는데 밀감이 있더라고요.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먹는 걸로 하나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책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국물이. 여기다 가겠습니다. 얍. 이것도 안 차가워서 그런가? 약간 덜 단 것 같아요. 이거 좀 달아야 맛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너무 쩝쩝거렸나? 화면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 카메라를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티슈 앞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책상을 건드릴 때마다 흔들리네요. 카메라를 어떻게 놓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발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상대를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잘해줬는데 상대는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애쓴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때 상처받고 그 상처가 반복되면 상처가 계속 쌓인 상태라 이제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무너지고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그럼 상처받지 않게 거리를 두거나 상처받지 않게 내가 상대에게 싫다, 어렵다, 조심해달라, 힘들다 표현해야 하는데 이때 내 진짜 속마음인 싫은 얘기를 상대한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보기에 내 모습이 싫으니,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래서 나는 타인이 나를 안 좋게 보는 시선과 언어가 크게 받아들여지고 튕겨낼 힘이 없어.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나의 진짜 마음을 감추고 타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이 싫어서 항상 괜찮은 척하고 밝게 지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내 이야기를 잘 감춘 채 웃으면서 늘 타인의 마음만 배려하면서
반대로 내가 나와 관계가 좋으면 나를 좋아하는 신발을 대하듯 합니다. 어떻게 돼 있죠? 첫째, 타인이 나를 안 좋게 얘기해도 그 말을 튕겨낼 힘이 생깁니다. 둘째, 타인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의 모습이 좋으니까요. 그럼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제가 정말 무기력한데요. 무기력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무기력이 힘든 이유. 무기력이 정말 무섭고 힘든 이유는 의욕이 안 나서도 있지만 자책 때문에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만큼 의욕이 안 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나다 보면 다시 의욕이 생기고 어느새 좋아질 테니까요. 좋아서 시작했지만 무기력해지는 이유. 좋아서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막상 하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내가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한 나를 만나면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자책하는 정도가 훨씬 커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서 해보고 싶어 각오한 일 앞에 금세 의욕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잘하지 못한 내가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도전할 마음도 줄어들고 지금의 도전하지 않는 내 모습도 싫습니다. 너무 잘하려고만 해서 잘하지 못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무언가를 지속할 힘이 잃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고민이 된다면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일, 잘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그 일을 너무 잘하려는 마음 대신 그냥 만나러 간다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만나러 간다. 그럼 마음의 짐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잘하려는 마음은 가지면 안 되냐고 묻는다면 잘하려는 마음은 갖되 대신 잘하지 못한 나도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싶은 그 일을 처음부터 너무 완벽히 1등이 되려는 게 아니라 만나러 간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잘하지 못한 순간에도 부담이 없으니 지속할 수 있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고 반복이 모여 실력을 만듭니다. 그럼 나중에 분명 잘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한다고 해도 처음 시작한 사람 중에 잘하는 것이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오래 한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그러니 나도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너무 잘하려는 마음만 갖지 말고 잘하지 못한 나도 조금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쁜 길도 아무리 좋은 길도 내가 걸을 수 있는 힘보다 더 걷게 되면 걷기 싫어집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무기력해졌다면 2가지 때문입니다. 지쳤거나 너무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 잘하지 못한 나를 만나면 하기 싫어지거나. 오. 제가
바뀌고 싶다면, 내가 바뀌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 진짜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내가 바뀐다는 건. 내가 지금 지쳤다면 내가 지친 만큼 내 속도로 가세요. 천천히 그렇게 간다고 해도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속도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목적지가 다 다릅니다. 사람이 미워지는 3가지 이유. 첫째,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상대방은 나를 소홀하게 대할 때, 그럼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앞에서는 좋은 척 웃고 뒤에서는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셋째, 자신의 기분에 따라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사람이 미운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꼭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져야 되는 사람인 줄 알지만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연애를 할 때 헤어져야 되는 사람인 건 알지만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나 있는 그대로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이 없어 그 사람이 준 사랑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헤어져라, 만나라가 아니라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마음이 가는 만큼 만나세요. 내 마음이 지금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세요. 타인이 나를 위해 하는 말들이 불편하다면 듣지 마세요. 내가 불편하다면 나를 위한 게 아닌 게 되니까 나를 위해 내 마음을 따라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내가 보고 싶다면 나에게는 지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했다면 그 후 누구를 만나도 그전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앞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까봐, 계속 이럴까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당신이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입니다. 단지 지금은 더 좋은 사람을 빨리 만나야 한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능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가장 답답할 때,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는 지쳤을 때도 아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아닙니다. 그냥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사랑받으려 할수록 더 외롭고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만 하고 그 사람이 주는 작은 것들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랑받으려 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나를 지치게 하며 나에게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져간다 생각이 들어 사랑받으려 했던 마음이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사랑이 끝나버리면 나는 후회로 힘들어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배고픈 거. 그 사랑의 결과는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은 전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살면서 종종 누군가와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그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벌써 30분이나 읽었네. 책 반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뭘로 책카피. 타인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또 봐요. 또 들어주세요.